자, 이제 무거운 원소의 생성인데 그 앞에는 뭐 했었냐면 앞에 잠깐 뭐 오래된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좀 요약하자면 빅뱅이 있었습니다. 빅뱅. 그러니까 우주에 모든 에너지가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큰 폭발이 있었어요. 빅뱅.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점점 안정한 물질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 이후 처음에는 쿼크랑 전자가 생겼어요. 전자. 이거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쿼크가 모여가지고 양성자랑 중성자가 됩니다. 양성자랑 중성자가 돼요. 양성자, 중성자 뭐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양성자, 중성자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원자 핵이 됩니다. 원자 핵.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가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래 원소가 우주에 있는 원소가 지금 지구에는 118종이 있어요. 118종. 근데 처음에는 양성자 하나만 있는 원자 핵. 이게 수소의 원자 핵입니다. 근데 중성자랑 결합을 해가지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원자 핵. 이게 수소고 이게 헬륨이에요. 이렇게 2개의 원자 핵만 있어서 처음에는. 근데 이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는 데까지 3분 걸립니다. 3분. 근데 전자는 여기 그냥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전자는. 처음에는 전자가 막 떠돌고 있어. 근데 요게 한 3분 정도 있을 때는 우주의 온도가 한 10억 켈빈 정도 돼요. 10억 켈빈 정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한 상태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자가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진행을 하다가 자꾸 전자한테 부딪혀 가지고요 빛의 경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주가 빛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여기 이제 막 왔다 갔다 해요. 빛의 경로가 바뀝니다. 그런 게 이제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는데 계속 팽창을 하는 거야. 계속 팽창하다 보면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팽창을 해서 38만 년이 지나면 우주의 온도가 요때는 한 10억 켈빈이었어. 10억 켈빈. 10억 도씨 정도. 38만 년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 3000 켈빈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좀 충분히 식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 핵하고 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원자가. 최초의 원자는 수소랑 헬륨 2개밖에 없었어요. 수소, 헬륨 2개. 근데 전자가 이 원자가 되면서 우주의 전자가 막 지멋대로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이때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빛이 진행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자들이.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펜지어슨과 윌슨이 찾아내요. 진짜 이게 있다라는 거 진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라는 거랑 빅뱅 우주론자들이 막 계산을 했더니 이 수소와 헬륨이 질량이 3대 1의 질량 비일 거다라고 예상을 또 합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별빛을 보면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이 별의 성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별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을 분석을 하면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그래서 별빛들의 스펙트럼 분석해 본 결과 진짜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다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나머지 원소들 있잖아. 나머지 원소들 뭐 이제 3번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92번까지인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92번까지여서요. 요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났냐 요거를 알아보는 거야. 자, 우주 초기에는 요거 좀 영상으로 봤어도 하세요. 이거 복습해. 초기 우주에 수소와 헬륨 등이 모여 있었는데 걔가 모이면 별이 됩니다. 별. 근데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는 예전 책에는 한 10억 년 후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 책에는 좀 바뀌었던데 대략 뭐 한 10억 년 후라고 할게. 아무튼 빅뱅 후 한 10억 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별들이 생겨요. 별들이 생기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과 탄소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원시별이라고 형성되는 과정의 사진인데 요게 창조의 기둥 뭐 그런 거거든요.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제 성운입니다. 성운 별명이에요. 창조의 기둥이라고 해서 이게 성운이야. 성운. 여러가지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 이제 책에 뭐 확대돼서 나온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책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그쵸? 봤어요? 여기. 근데 이게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요거랑 요거가 별과 별 사이 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태양보다도 훨씬 큰 거고 태양계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네. 이 보이는 게. 근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별들이 생겨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창조의 기둥이 있는 데서. 네, 저런 식으로 성운에 별들이 태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을 찍힙니다. 그래서 뻥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된다.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수소나 헬륨 등이 성간 물질을 이루고 있는데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간 별하고 별 사이에 있는 물질. 그냥 떠도는 애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랑 별 사이에 존재하는 기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왜 모이냐? 중력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중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쓱쓱 모이는 거예요. 모여 있는 애들이 이제 가스 구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가스 구름이 이루는데 그게 모여서 성운이 됩니다.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성운이 된다. 가스 구름이랑 성운이랑 비슷한 거지. 근데 성운이 조금 더 밀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운을 형성을 해. 요 성운이 형성이 됐는데 이 성운이 되게 큰 거야. 큰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성운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온도는 처음에는 낮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 퍼져 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별이 탄생하기 쉽습니다.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중력도 크다라는 뜻이고요. 온도가 낮은 곳은 운동 에너지가 좀 작은 거기 때문에 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서로 이제 모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운이 형성이 되고 원시별이 형성이 됩니다. 원시별이 형성이 돼요. 근데 원시별이라고 했지 별이라고 안 했죠 아직.
근데 원시별은 아직은 별이 아닌 거예요.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계속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이면은 열이 발생하고 흩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면은 온도가 낮아진다. 뭐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됐건 모이면서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열이 발생하여 내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원시별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높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은 수소들이 꽝꽝 부딪혀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해 가지고 핵융합 반응할 때 이렇게 되죠.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되죠. 헬륨. 요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요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핵융합 에너지가. 그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면서 스스로 빛을 내면 그때부터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원시별이고, 1000만 켈빈까지 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별이라고 하는데, 특히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은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은 적색, 거성 이런 게 돼요. 다른 별이 돼요. 다른 별.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은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주계열성에서의 헬륨 생성, 수소 원자, 근데 수소랑 헬륨 있다라고 했는데 수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헬륨도 좀 있어도. 그래서 어찌됐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4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핵융합 반응하면서 에너지 방출되면서 헬륨의 원자핵이 됩니다. 근데 요런 글들을 읽어두셔야 되는데, 요 4개 합친 질량이랑 헬륨 하나 질량을 비교하면 헬륨의 질량이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요거 4개 합치면은 4개 질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읽어요. 이런 거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에 합한 것보다 약간 작다. 근데 그러면 질량이 어디 간 거야, 질량이. 이런 거를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질량 결손.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질량이 어디로 가냐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보통 E는 mc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E는 mc제곱.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죠, E가. 에너지가 질량 결손한 값, 그 질량 줄어든 값,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빛의 속도의 제곱, 이만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빛의 속도가 10에 3 곱하기 10의 8승m/s인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kg만 질량의 결손이 나도 3 곱하기 10의 8승m/s의 제곱이기 때문에 9 곱하기 10의 16제곱 줄의 에너지가 나와요. 엄청 나온다고, 엄청 많이 나온다고.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용어들을 아셔야 되는데, 헬륨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소가 원료면은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말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므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매우 긴 시간 동안 일어날 수가 있다. 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도 있다라는 거죠. 주계열성 이후 별도 있어요.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주계열성으로 보내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별들이 많이 있는데, 별들 떠 있는 것 중에 한 90%는 주계열성으로 있는 겁니다. 주계열성으로.
별의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수명이 짧다. 요것도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건데, 일단 별이 크면은 이 중력 수축도 많이 하고 이 내부의 온도도 뭐 1500만 켈빈 막 이래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은 커다라면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커다란 애가 오히려 더 수명이 짧아요. 왜냐면 이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별일수록 수명이 더 짧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은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됩니다. 지금 태양의 나이가, 지금 태양은 51억 년 정도 됐어요. 한 50억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억 년은 더 탈 수 있어요. 50억 년은 더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면 50억 년 동안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태양은 한 50억 년은 더 이제 수명이 남아 있습니다. 태양은 100억 년 정도 수명이 돼. 근데 태양보다 더 질량 크면은 더 짧아요, 오히려. 커다라면은 더 오래 살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주계열성 내부에서 힘의 평형. 주계열성은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서 밖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막 온도도 높아지고 막 팽창하려는 힘이 있어. 팽창하려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부 압력. 팽창해서 퍼져나가려는 힘을. 그런데 얘네들이 물질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또 힘이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이 평형을 이뤄. 주계열성에서는 이게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축하거나 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이해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태양에 있는 수소를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중심부 수소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중심부만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써버리면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잘 봐요.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우세하여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수축을 합니다. 수축. 근데 수축하다 보면 또 온도가 올라가요.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이 중심부 바깥에 있는 수소층을 가열하여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별이 팽창한다. 어려운데, 아까는 수축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팽창한다라고 하는데 구분 좀 하셔야 되는데, 중심부는 수축을 하는 거고, 중심부가 수축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다시 이 바깥쪽에 있는 수소층을 가열을 해.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애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다시 시작을 해요. 잘 들어야지 압니다, 이거. 주계열성일 때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져, 얘가. 근데 다 했어. 얘를 다 만들었어. 그러면은 여기가 수축을 해. 수축. 근데 수축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다시 또 핵융합 반응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심부는 다 쓴 거고 중심부 바깥쪽에 있는 애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때문에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팽창을 해. 팽창. 그러면은 거성이 되는 거야. 거성. 별이 커진다고. 별이 커져요. 그리고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여기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면은
헬륨이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요. 아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었고 지금은 헬륨을 원료로 해서 탄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팽창을 하다 보면은 온도가 떨어집니다. 잘 봐. 그래서 바깥 표면에 있는 수소층을 가열하면서 내부 압력에 의해서 팽창을 한다. 이때 팽창하는 별은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표면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원래 별은 있잖아. 붉은색이 가장 온도가 낮은 거예요. 표면 온도가. 이거 2학기 때 배웁니다. 너희들 3학년 2학기 때. 그래서 붉은색이면서 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 정도 지나면 적색 거성이 돼요. 엄청 커집니다. 지구 범위까지도 커진대. 그때는 진짜 지구를 삼킬 거예요. 적색 거성이 됩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이게 적색 거성이 돼요.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면은 적색 초거성이 돼. 훨씬 큰 애. 태양보다 훨씬 큰 애가 됩니다. 요게 지금 태양이고요. 그거보다 큰 애들 많지? 요런 애가 이제 뭐 레드 자이언트 써있네. 이게 적색 거성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될 거구나. 현재 태양인데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되면은 거의 지구 궤도 있는 데까지 커지네요. 여기 사진상 그러네, 그쵸? 지구 궤도 있는 데까지 커집니다. 그때는 못 살죠, 진짜로. 50억 년 후에는 진짜 딴 데 가야죠. 믿으시죠? 적색 거성 된다.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에서는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중심부의 바깥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탄소까지 만들어져요. 탄소. 근데 탄소 만들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해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뭐 수축을 한다 하더라도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은 이제 진짜로 별의 수명이 거의 다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수축을 하다가 이게 못 이기고 퍼져 나가요. 그래서 요게 퍼져 나가는 그런 사진이야. 이렇게. 헬릭스 성운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바깥쪽에 있는 게 퍼져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가운데 백색 외성, 가운데 부분이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근데 이 백색 외성 이런 게 아마도 막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을 거다라고 예상해요. 왜냐면 요 중심부에 탄소가 많잖아.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되는 거 아시죠? 탄소 뭉쳐놓으면 다이아몬드 되는 거.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나중에 막 다이아몬드 진짜 여기 이런 데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캐오고 이럴 수도 있죠. 적색 거성 중심부의 헬륨이 모두 탄소로 바뀌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그 결과 별의 바깥층은 계속 팽창하여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됩니다. 요렇게 별이 이제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 요렇게 퍼져나간 애들 있지? 얘네가 다시 성운이 돼가지고 다시 또 다른 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별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엄청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단계예요. 주계열성 되었다가 적색 거성 되었다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행성상 성운은 이렇게 이런 거 진짜 사진이죠. 이거 실제 사진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백색외성, 요 가운데 백색외성이고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의 최후인 거지. 별의 최후 모습입니다. 이런 애들이. 근데 조금 얌전하게 퍼져 나가는 것 같죠?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느낌상. 그렇죠? 자, 넘어가서 질량이 태양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면은 초고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걔네들도 주계열성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계열성 수소핵융합 반응하던 시기가 끝나면은 마찬가지로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 주변부는 이제 주변부는 이제 팽창해가지고 거성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거성보다 더 큰 초거성까지 진화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별은 등치가 크다 보니까 탄소 만든 이후에도 수축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더 높아져서, 봐봐, 탄소 이후에 탄소가 산소가 되고 산소가 규소가 되고 규소가 철이 되는 반응까지도 다 돼요. 철까지 됩니다. 철까지. 근데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므로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스스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초거성에서는 어디까지 되냐면 철 만드는 데까지 됩니다. 철 만드는 데까지. 근데 철이 26번이거든요. 철이 26번인데 요거까지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다가 못 이기면은 뻥 터져요. 그 터지는 거를 초신성이라고 해요. 초신성. 이거는 초거성이라고 하고, 초신성 폭발이 있습니다. 근데 초신성 폭발할 때는 온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철보다도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92번까지, 이제 27번부터 해서 92번까지는 초신성 폭발할 때 생기는 겁니다. 뭐 금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초신성 폭발할 때 생기는 거예요. 금이나 구리나 납이나 우라늄 이런 애들. 근데 지구에 지금 금 있잖아요. 납도 있고 우라늄도 있어요. 지구에 왜 그런 애가 왜 있냐면,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에 50억 년도 더 전에 요 태양계 주변에 초신성이 폭발한 거야. 그래서 그 초신성 잔해가 퍼져 나갔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지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우라늄이나 철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태양계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겁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훨씬 더 뭔가 격렬해 보이잖아. 그쵸? 이거는 개성운인데, 이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야. 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신성은 일종의 별은 아니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애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저렇게 등치가 큰 애들은 중심부에 있는 애들이 질량이 커가지고요. 아까 전에 행성상 성운에서는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백색 외성. 얘도 물론 밀도가 큰 거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훨씬 밀도가 커져서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게 되거나,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빛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천체인 블랙홀이 됩니다. 질량이랑 밀도가 크잖아. 그러면은 중력이 너무 커서 빛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하고 난 다음에 블랙홀까지도 만들어진다. 자, 근데 그 퍼져나가는 애들은 다시 다른 별의 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성운에서 좀 적당한 원시 별을 과정을 거쳐서 주계열성이 됐어요. 근데 얘가 좀 더 크죠? 일부러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이제 온도도 높다 이런 거야, 지금.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주계열성으로 지내다가 적색 거성이 됐다가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으로 이제 생을 마무리하는데, 등치 큰 애는 초거성이 됐다가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고, 나머지 퍼져나간 잔해는 또 다른 성운이 돼서 다른 별이 또 탄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렸나? 얘가 수명이 봐봐, 얘가 더 길어요. 요게 더 짧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것 같긴 하네. 원래 수명이 질량이 작은 애가 더 큽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이해하시겠죠? 태양계 형성 전에 32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32쪽 펴주세요. 성운에서 태양과 질량 비슷하면은 적색거성,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백색 외성.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면은 수명도 짧아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초거성 됐다가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까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탄소까지 만들어지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면 태양보다 크면은 철까지 만들어지고, 철까지 만들어지는 이유는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에서 34쪽에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에서 8번. 자, 이거 같이 맞춰보고요.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위해서 골라라. 성운 내부 밀도가 큰 곳에서 원시별이 형성된다. 맞는 이야기인데, 밀도가 크면은 중력이 큰 거고, 그러면 이제 잘 모이는 겁니다. 중력 큰 거고요. 원시별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별이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별은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주로 생성이 되는 거, 탄생하는 겁니다. 밀도는 커야 되고 온도는 처음에는 낮아야 돼. 낮아가지고 모이다 보면 중심부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곳이 더 적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벼운 몇 개 원자핵이 융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이다. 맞아요. 이게 수소가 더 가볍고 헬륨이 더 무겁죠. 주계열성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용어를 잘 쓰셔야 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주계열성 중심부에서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 차이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요거는 이제 퍼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야. 그런 모습이야. 그럼 A는 내부 압력이라고 쓰셔야 되고, B는 모이는 거잖아요. B는 이제 중력입니다. 중력. 그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게 주계열성이고, 주계열성은 크기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 질량이 요거는 이제 철까지 될 거고요. 요거는 탄소까지 될 건데,
누가 질량이 더 크냐면 이제 나별이 질량 더 큰 거고, 원소 이름 썼죠. A는 탄소, B는 철. 태양 정도면은 내부에서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거고요. 태양보다 훨씬 크면 내부에서 철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인데, 원시별에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요. 자, 별 가의 질량을 태양과 비교하여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될 텐데 얘는 초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태양보다 가별이 더 질량 커야죠. 이해하시죠? A에서 C 중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초거성이 폭발할 때, C 초신성 폭발이죠.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초신성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가 아니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는 커야 되는 거군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우라늄 등의 원소가 생성되는 거 맞고, 폭발 과정에서 우주 공간으로 원소들이 방출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니은 디귿. 자, 적색 거성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원소를 골라라. 적색 거성은 이제 탄소까지 만드는 거야. 탄소까지. 초거성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고요. 철. 우라늄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철은 26번인데 우라늄은 92번이야. 우라늄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 원소를 있는 대로 골라라. 일단 우라늄은 별 내부에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초신성 폭발할 때 생기는 거고. 근데 수소도 별 내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소는 빅뱅 초기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소랑 우라늄 두 개 고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수소는 빅뱅 초기에 생긴 거예요. 우라늄은 초신성 폭발할 때. 자, 8번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철까지만 생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철의 원자핵이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라늄이나 이런 게 핵 분열을 하는 이유가 안정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분열을 쭉 하잖아? 그럼 원래는 철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도표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일 높은 애가, 여기 있는 애가 철입니다. 철. 그래서 요 수소에서부터 이렇게 철까지 가게 돼 있고, 얘네들도 분열을 하잖아. 분열을 하면 나중에는 철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입니다.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다. 뭐 이거는 좀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계 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